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과학논술 맡고 있는 최우택 선생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2026학년도 입시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 시점이 여러분 된 것 같아요. 물론 뭐 항상 준비를 해왔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딱 반팔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이제 1학기도 이제 끝나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방학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뭘 해야 될지도 아니고 진짜 이제 달려들어서 수시, 정시 다 준비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무래도 가장 큰 고민이 많겠지만 그 중에 고민 중 하나가 뭐냐면 뭐 첫 번째는 내가 이제는 내 현재 점수로는 어느 학교를 갈 정도 수준이 되는가 라는 문제도 있고 또는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내가 좀 그래도 자연계 학생으로서 의학학 계열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나는 좀 거기에 좀 충분한 자격이 되는가. 자, 뭐 이렇게 많은 고민이 있을 텐데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사실 여러분들 뭐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완벽한 친구겠죠. 그렇죠? 내신도 완벽하고 수능 점수도 뭐 항상 등급 잘 나오고 그러면 그 학생이야 뭐 그 상대방이 물론 그 학생도 엄청나게 힘들어요. 근데 바라보고 있는 학생들은 그 학생이 엄청나게 부러웠겠죠. 왜? 그러면 뭔가 깔끔하게 그냥 뭐 정시면 정시, 뭐 수시면 수시 딱 이렇게 방향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근데 본인은 뭔가 그냥 불안정하고 뭔가 완벽하지 못하고 막 헤매고 뭐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시 그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항상 그렇지만 어떤 이 불안하게 이게 불안정한 어떤 다수의 학생들에게 참 고민인 게 어쨌든 입시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복잡하죠. 복잡하고 선발 방식도 다양하고 심지어 서류나 각종 뭐 학교마다 요구사항이 다 다르니까 엄청나게 힘들고 복잡한데 어쨌든 이것이 갖는 장점은 학생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서 어느 학생도 이렇게 좀 뭐랄까 획일적으로 평가되지 않게 하고자 하는 게 어쨌든 현재 전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명확하게 이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사실 입시 전문가라든지 학교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도움에도 사실은 뭐냐면 사각지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논술 영역이에요. 사실 자연계 논술 영역. 그래서 자연계 논술 영역이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뭐냐? 쉽게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상당수의 이제 자연계 논술은 이제 수리 논술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보다는 선발 어떤 규모나 대학교가 많이 축소되었긴 하지만 현재 자연계 논술의 중심은 수리 논술인데 그 안에서 또 아주 소수의 그룹이 수리 논술 플러스 과학 논술을 보는 학교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입시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지 못해요. 왜냐? 어쨌든 선발 인원도 적고 그리고 이제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거기에 충분한 자격이 되는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아서 이제 제대로 된 설명이 안 되는 게 어쨌든 현재 그 입시에서 이 과학논술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메가캐스트 목적은 뭐냐면은 그 과학논술에 대해서 좀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리고 어떤 학생들이 이제 과학논술을 준비하면 좋을지 이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어쨌든 준비도 해야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저하고 만약에 준비를 한다면 어떻게 준비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또 그렇습니다. 이 듣고도 또 이제 아리까리하고 또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좀 그냥 좀 더 클리어하게 어쨌든 만들어 드리도록 한번 제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는 뭐냐? 그럼 과학논술을 보는 학교는 어딘가?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과학논술을 준비할지 말지를 판단한 첫 번째 기준이 되겠습니다. 딱 보면은 사실 많이 축소됐습니다. 현재 3개의 대학 4가지 전형의 형태로 과학논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과학논술만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수리논술이 있고 그 다음에 과학논술이 같이 이제 동시에 2가지를 다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로는 3개의 대학, 아주대, 경북대, 경희대 이렇게 3개의 대학이고 전형 방식은 4가지인데 우선 아주대는 아주대 의예과만 과학논술을 봅니다. 경희대는 의학학 계열만 과학논술을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 과가 아니죠. 그렇죠? 나머지 과들은 수리논술만 봐요. 근데 여기는 수리논술 플러스 과학논술 이렇게 봅니다.
특이한 학교가 있는데 바로 뭐냐? 경북대예요. 어떻게 보면 지방에 있는 대학교 중에 유일하게 바로 경북대가 이제 과학 논술을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을 봅니다. 또 이제 근데 또 그 안에서 또 전형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점수 상위권이 강한 의학학 계열이 좀 별도의 전형 방식을 따르고, 그다음에 나머지 자연 계열이 또 전형 방식을 따르고, 또 경북대는 옛날부터 어쨌든 뭐 이 과학 이제 이 논술을 자연계 뭐 인문계 논술을 이걸 자기들은 이름을 AAT라고 이제는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학원 능력 적합성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형 방식 두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많이 축소됐어요. 사실 이제 그전에는 학교가 또 몇 개 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보면 뭐 과탐 선택자들도 쭉 줄어들고, 또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뭐 사실 뭐 일반 자연계 대학교가 뭐 메인이 공대 아니겠어요? 공대나 이제 뭐 중요 대학교인데, 사실 그럴 때 이제 과학에서 사실 중요한 학문이 뭐 서열이 없겠지만 그래도 과학에서 물리가 공대에서는 좀 더 인정받는 어떤 그 과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수능에서 선택을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 논술을 칠 때 좀 뭐랄까 좀 공정한 평가가 안 된다고 봐야 되나? 또 사실 선호도도 많이, 학생들의 어떤 그 사실 제가 볼 때는 답안 작성 능력도 옛날보다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 논술을 이제 좀 많이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더 줄어든 상태이지요. 예. 그래서 이제 향후에도 이제 아마 아직까지는 새 학교로 유지되다가 이제 뭐 최근에 이번에 발표된 걸로 이제 연세대가 이제 27학년도에는 이제 과학 논술을 보겠다 했는데, 뭐 그거는 확실해졌지만 또 다른 학교들도 어떻게 될지는 또 뭐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뭐 명확한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메가캐스트 이제 다시 또 설명을 말씀드리는 시점도 이 중간에 막 변화 과정이 엄청 심해요. 어쨌든 이쪽 입시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판단하기가 만만치 않죠. 그래서 그러면 자, 요 파트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첫 번째는 뭐냐? 자, 해당 학교를 준비할 생각 있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무턱대고 나 그냥 의학학 해야고 이런 거 말고, 자, 해당 학교를 준비할 생각 있으세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의 준비에 카테고리에 넣어주세요. 네, 알겠죠? 첫 번째 판단이죠. 과학 논술을 할 거냐 말 거냐 판단 기준 뭐냐? 해당 학교의 이 의대를 내가 지망하고자 하는가? 네. 자, 경북대 자연계열은 또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경북대 자연계열은 아무래도 이제 지방 국립대다 보니까 이 서울 수도권 학생들이 여기에 엄청나게 어쨌든 뭐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그 준비하기가 좀 사실 만만치는 않은데, 저는 대신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경북대는 국립대입니다. 우선 첫 번째, 예, 여러분 국립대입니다. 국립대는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대학교들이 좀 거의 되게 이제 뭐 인정을 받고, 거의 그냥 지방에 있는 국립대나 대학교들이 사실 좀 빛을 못 받고 있잖아요. 예, 많이 좀 다운된 상태인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진 않아요. 예, 분명히 한 번은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의 큰 어떤 변화가 있을 텐데, 그 지방에 있는 대학교의 큰 변화에 제일 첫 번째 영향을 받는 대학교는 당연히 어디겠어요? 국립대예요. 국립대. 예. 여러분 경북대는 지방 국립대 중에 사실 만만치 않은 좋은 국립대입니다. 예. 알겠죠? 그 왜 각 도마다 왜 국립대 있잖아요. 예. 뭐 경북의 경북대 뭐 이런 식으로, 뭐 부산대 뭐 아니면 뭐 충청남대 뭐 충남대 뭐 충북의 충북대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런 대학교들이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로서 이제 아마 지원이나 위치가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학교 중에는 우리가 소위 이스트라는 계열적 카이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그리고 포항공대 뭐 요 정도는 아주 뭐 여러분도 유명한 학교인 줄 알고 있겠지만, 국립대도 이제 조만간에 어쨌든 엄청난 큰 어떤 그 대학 어떤 교육 방향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심 갖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 표현이 좀 위험할 수 있지만, 그 수도권과 서울에서 그렇게 좋은 대학교를 못 갈 것 같다. 자기 생각보다 너무 좀 낮은 학교를 갈 것 같다. 그러면 저는 경북대 추천하는 바예요. 그리고 본인이 내신 성적도 좀 별로 매우 안 좋아. 안 좋고 수능 그 최저도 사실 그렇게 우수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경북대 저는 추천합니다. 그렇죠? 국립대 중에 알아주는 국립대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알아주죠. 뭐 그냥 카더라 통신이지만 어쨌든
외국에 우리가 진출할 때거나 외국에서 사람들이 올 때도 우리가 외국인들 관점에서 했잖아요. 대학교를 그 대학교가 그 동네 그 나라에서 나는 거지. 외국에서 봤을 때 좋은 대학교가 뭐냐라고 하면 보통 뭐라고 하냐면 바로 내셔널 국가에서 만든 대학교를 쳐줘요. 그러니까 국립대 괜찮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 그래서 첫 번째 판단 기준 이 학교를 가고 싶으세요? 그럼 준비의 카테고리에 넣어주세요. 알았죠? 두 번째는 생명과학을, 이거 좀 약간 좀 표현이 위험하세요. 생명과학을 3년 때 그 전공 심화로 여러분 들어서 생명과학 2를 그러면 준비해보면 매우 괜찮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의학 계열이다 보니까 다 이 생명과학 2의 어떤 출제 비중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생명과학 2를 여러분이 혹시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혹시 헷갈리니까 첫 번째, 해당 학교를 가고 싶으세요? 준비하세요. 두 번째, 생명과학을 그래도 2를 자신있게 그래도 뭐 1학기 때 내신 과정에서 즐겁게 했어요? 그러면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알죠? 자, 그런 다음에 물리랑 화학 2를 했는데 의대를 좀 가고 싶어요. 그런 학생도 있을 수 있죠. 그런 학생들은 경희대 의학학계열을 저는 준비를 권해 드립니다. 이유는 좀 이따 보면은 선발 인원이 그렇게 막 무시할 만큼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선발 인원 괜찮아요. 그래서 추천합니다. 알겠죠? 뭐 이거 다시 한번 더 얘기할게요. 지방 국립대 중에 좋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냥 그냥 애매한 학교를 갈 거라면 저는 확실하게 경북대 추천합니다. 알겠죠? KTX 깔려서 저기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가기도 괜찮아요. 맞죠? 심지어는 뭐 통학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숙사도 잘 돼 있을 거예요. 가본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기숙사도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추천합니다. 이렇게 자, 두 가지.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 지금 몇 번씩 말아요. 첫 번째, 이 학교 가고 싶으세요? 준비하세요. 두 번째, 생명과학 2 했어요? 준비하세요. 알죠? 지방 국립대 괜찮아요. 경북대 좋아요. 준비하세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세하게 하겠습니다. 전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출제용, 그 출제용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경희대 의학학계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희대 의학학계열. 우선은 이 경희대 의학학계열의 뭐 어떻게 보면은 핸디캡은 준비할 시간이 정말 짧아요. 수능 끝나고 그 주 토요일 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준비하고 자시고 할 게 없겠죠. 그래서 그 주 토요일 날 보니까 뭐 그냥 뭐 정신 못 차려가는. 그러니까 평소에 좀 준비가 돼 있어야겠죠. 기억해 두세요. 자, 논술 100%입니다. 자, 교과 이런 것 좀 약하세요? 그러면 괜찮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가 이제 뭐 상위권 학생들 중에 보면은 내신은 이제 또 보면 자사고나 이런 데 다니다 보니까 내신이 좀 애매한 친구도 있어요. 근데 수능 이런 거 잘 나오거나 또 공부 잘하잖아요. 그러면 논술 100% 전형 해볼 만한 거예요. 알죠? 수능 최저도 있어요. 물론 이건 다 수능 최저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무래도 의학학 계열이다 보니까 수능 최저 있어요. 자, 점수 60점 대 40점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뭐 물론 1대1은 아니어도 40점이면 무시 못 하는 거예요. 알죠? 어쨌든 학교 평균은 7, 80점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학교 평균이 7, 80점대라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물론 요즘은 뭐 80점 후반대라고도 봐요. 80점 후반대, 90점 초반대도 가능해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과노수 잘 봐야 된다는 거. 수리논술만 잘 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4개의 과가 이제 선발 대상인데, 자, 의예과, 한의예과, 치의, 약학과까지가 이제 의학학 계열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선발 인원이 보면, 자, 2자리 수죠. 그죠? 이 정도면 많이 붙는 거예요, 진짜. 해당된 특정 전형으로. 저 학종이 더 유리한, 학종 있잖아요. 보시면 여러 개로 쪼개져 있어요. 여러 개 쪼개져 있다. 그러니까 막 한 전형, 예를 들어서 무슨 교과 우수 전형 이래가지고 무슨 30명, 40명 이렇게 뽑지 않아요. 교과태면 20명대예요. 그러니까 쪼개있어요. 엄청 쪼개있어요. 어쨌든 그냥 이렇게 모아서 세트로 인원이 좀 많은 건 결국 정시밖에 없어요, 정시. 근데 어쨌든 알잖아요. 의대 요번에 작년에 한번 반짝 팍 밀렸지만 요번에 다시 그 전 상태로 팍 줄였어요. 그래서 선발 인원도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은데 신기한 거는 선발 인원이 늘었을 때도 논술에서 선발 인원은 픽스였어, 픽스. 선발 인원이 줄었잖아요? 그래도 선발 인원은 픽스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선발 인원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볼 만하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당연히 수능 최저 돼야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되면 어떻게 의대 갑니까? 정시도 못 가요. 그러니까 최저는 준비하세요. 논술 특징 볼게요. 논술 특징이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뭐 밑에 얘기는 짜잘한 얘기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뭐냐? 1, 2가 다 출제 범위고 그리고 경희대 의학학 계열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이 과학논술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뭐예요? 여기 보면 투를 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과학논술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학생이 누구냐? 바로 투를 한 친구예요. 투를 안 하면 과학논술을 하기 쉽지 않아요. 자,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투를 안 한 친구한테는 좋은 전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투를 했어요? 근데 수능이 정시에서는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알았죠? 네. 투를 했냐 안 했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투를 했으면 해볼만 하다. 이렇게 말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제 경향을 잠깐 볼게요. 자, 보시면 뭐 중간에 제목은 있어요. 중간 제목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에 출제되었던 경희대 의학학계열 생명과학 주제 다 생명과학 2가 출제 범위인데 보시면 생명과학 1도 지금 출제 범위에 들어가죠. 이유가 뭐냐면 생명과학 1하고 생명과학 2는 좀 특징이 뭐냐면 1과 2가 스토리가 달라요. 네, 스토리가 달라요. 스토리가. 생명과학 1은 아무래도 인체 생리가 좀 더 많이 부각됐어요. 뭐 순환호흡 배설 막 이러고 항상성이라는 주제들 인체 생리가 많이 부각됐고 그다음에 생명과학 2에서는 이제 생명과학의 아주 기본이자 핵심인 물질대사 파트, 광합성과 호흡, 그다음에 유전자 발현, 진화 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이게 좀 주제가 달라요, 주제가.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생명과학 1에 나오는 내용들이 아무래도 이제 의학적 소재일 수밖에 없잖아요. 인체니까 인체. 예. 그러니까 충분히 자주 출제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원만 출제된 경우는 여기 요거 다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그 모의고사 출제 범위는 그렇게 엄청 신뢰할 수는 없어요. 2가 출제 범위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의학학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그 경희대 의학학 계열의 그 이제 생명과학 논술들의 특징은 뭐냐면 좀 그래도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교과적인 수준의 개념의 이해가 잘 돼 있으면 풀 수 있는 정석적인 문제를 주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시문도 좀 많이 집어넣어서 학생들이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게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년 수시. 작년에 보면은 작년에 이제 사람의 유전과 저땅 우표는 주제를 했는데 아무래도 여기 보면은 유전 파트들이 꼭 필수적으로 나오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생명과학에서 제일 어려워하거나 제일 좀 많이 노력하는 주제들이 유전 파트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유전 문제가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고 두 번째 저땅 우표는 또 되게 선호합니다. 예전에도 했어요. 보면 저땅 우표는 주제 많이 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그냥 교과 과정 내에서 충실하게 공부를 했으면 준비할 수 있는 주제들로 출제합니다. 한편 화학논술 같은 경희대 의학학계열 화학 같은 경우는 2가 거의 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가 메인이다. 자, 1이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주로 1이 출제되는 데가 언제냐면 1의 출제의 목적은 바로 원자 오비탈이나 원자의 주기적 성질이나 이런 거 또는 분자 문제를 낼 때는 원파트에만 있기 때문에 원파트 문제가 되는데 나머지 반응은 결국은 다 2하고 연결돼 있어요. 산화원에도 산염기 반응은 다 어쨌든 화학2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학2가 출제 메인이에요. 그래서 경희대 의학학계열 화학논술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말 화학2를 잘해야 돼요. 화학2에 대한 기본기가 튼튼하지 않으면 이 준비하기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제일 좋아하는 게 신기하게 몇 가지는 좀 특이한 주제들도 있어요, 사실. 근데 제일 좀 경희대 의학학 계열이 좋아하는 화학 주제가 뭐냐면 참 열화학 반응식 좋아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뭐랄까 화학 반응식을 이해하는 게 어쨌든 화학에서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몰 개념까지 다 확장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얹으면 열화학 반응식이거든요. 또는 산화원원 반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산화원원 반응식은 어쨌든 약간 원에도 있기 때문에 열화학 반응식하고 2까지 그러니까 1, 2를 짬뽕해서 하는 주제. 이게 바로 화학논술들의 주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화학논술들은 원소 주기성 문제 아니면은 다 1, 2에 공통되게 겹치는 주제들이 꼭 항상 한 파트로 나오고 두 번째 파트는 뭐냐? 화합평형, 산염기 반응, 산화원원 반응 중에서 무조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 방향들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 됐으면 만만치 않아지죠. 그래서 주로 여기 쭉 훑어오시면 물질 구조나 원자 구조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산화환원 반응 주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또 하나 이제 뭐냐? 바로 화합평형 문제도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중화 반응이나 이런 것처럼 pH 산염기 반응, 그 다음에 헤스의 법칙의 열화학 반응식 같이 열화학 파트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거진 출제된 주제는 뭐 좀 많이 픽스된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쨌든 경희대 의학학계예요. 자,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자, 이겁니다. 이런 주제를 보고서 내가 이런 주제들을 어쨌든 들어보고 공부한 적 있어요? 그럼 준비하세요. 예, 괜찮아요. 해볼 수 있어요. 알죠? 그래서 추천해 드립니다. 난이도가 어떻게 보면 2라는 주제니까 2니까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 왜 공부를 안 해봤다면 어렵겠지만 공부를 해봤다면 공부해본 수준에서 정말 쉽게 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아주대 의예과입니다. 자, 이제 아주대 의예과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우선은 좀 약간 여유가 있어 보여요. 11월 29일. 그러면 벌써 뭡니까? 수능 끝난 주 다음 그 다음 주예요. 12월 딱 오기 바로 전주. 이렇게 됩니다. 심지어 또 17시네. 저녁에 보내.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우선은 뭐냐면 선발이 되게 까다롭다라고 결론부터 내릴게요. 뭐냐면 자 논술에 교과 반영하고요. 내신 그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반영하는데 국영수 탐구 2개. 요즘 뭐 사탕 같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탐구 2개 등급합이 6등급 이내. 6 이내. 빡빡하죠. 그렇죠? 4개인데 엄밀하게 5개죠. 근데 저 평균이니까. 근데 여기 합이 6이면 1은 무조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만만치 않죠. 그리고 시험 시간은 보면 또 과학 논술이 배점 1대1이에요. 수학이라면 1대1. 이런 상태입니다. 모집 인원은 10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논술 특징이 뭐냐. 자, 생명과학 1, 2를 출제 범위를 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생명과학 1, 2를 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과거 학생들은이나 아니면은 좀 이제 자사고나 이런 데서도 보면 이제 심화 과정으로 배우는 과목 중에 고급 생명과학이라는 주제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고급 생명과학 주제 수준의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미리 좀 무섭게 얘기하는 거 이유가 뭐냐? 아주대 의학과 생명과학 논술은 어쨌든 생명과학의 최고 상위 그 클래스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상위 클래스 학생들 보거든요. 벌써 제목부터가 만만치 않아요. 종양 면역요법. 항암이죠. 항암요법. 그 다음에 또 뭐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난포성 섬유증에 대한 주제. 비만 치료제. 이거 재밌었어요. 비만 치료제. 그 다음에 작년 주제가 콩팥 이종 이식. 그러니까 돼지 콩팥을 사람 몸에 이식을 하는 기술 연구 중이거든요. 콩팥 이종 이식과 면역 거부 반응에 대한 주제. 뭐 이런 것들인데 벌써 제목 자체가 엄청나게 난이도가 높은 느낌이 풀풀풀 풍기는 게 바로 아주대 의학계열 생명과학 논술이에요. 그래서 교과 범위도 그냥 처음에 좀 세세하게 써서 그냥 고급 생명을 갖다 때려버렸어요. 여기 이거 생투 생어는 뭐예요? 모의는요 가끔씩 너무 쉽게 내요. 사실 그냥 모의는 실제 시험의 어떤 수준은 아니에요. 그냥 모의인 거예요. 그냥 모의. 그래서 보면 실제는 다 고급 생명과학 수준이에요. 고급 생명과학 수준.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려워요. 그러면 어려우면 준비를 안 해야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 해보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과거 다녀도 어려워요. 맞죠? 그러니까 고급 생명과학 배운 친구들도 어려운 주제예요. 이유가 뭐냐? 그냥 교과서 공부한 수준으로는 안 풀리게 해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생명과학에 대해서 한 칸 더 심도 있는 생각을 해야지 풀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래도 좀 한번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 괜찮아요. 해볼 만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기출문제 좀 풀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생명과학 2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공부해 본다면 해볼 만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사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려워요. 근데 어렵다는 건 점수가 다 낮겠죠. 그렇죠? 낮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왜냐면 제가 노력해보면 해볼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과학이잖아요. 여러분 생명과학은 물리나 화학처럼 계산해야 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내용과 내가 배웠던 개념을 잘 생각해서 최대한 서술해내면 그래도 부분 점수나 이런 걸로 최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볼 만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어쨌든 교과 어쨌든 반영 맞춰지고 수능 체제 되고 원서 쭉 썼는데 사실 사실 의대 말고 다른 데 별로 뜻 없다. 나 지방대 의대도 별로다. 나는 그냥 수도권 의대 가고 싶다. 근데 아주대 의대 좋은데 아니냐 라고 한다면 쓰세요. 알죠? 그럼 추천합니다. 그리고 생명과학 논술 어쨌든 제 강의도 듣고 기출문제 잘 보면요. 이렇게 해보면 풀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AAT, 경북대 AAT 논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북대는 또 특이사항이
수능 본주 그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또 시험이. 자연계열 1은 의학계열 이외에 나머지 여기 약대가 들어가 있어요. 약대가. 자, 그러니까 또 약대가 들어갔으니까 또 뭐 사실 준비가 만만치는 않겠죠. 논술 70%에 교과가 30%에 비교과는 반영하지 않아요. 100분인데 얘네는 총점이 350점 기준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250점이 수학이고 100점이 과학이니까 과학 점수가 좀 배분이 적죠. 그래서 뭐 어쨌든 감안해야 되죠. 그래서 학과 자연계열이 의학계열 계열 뺀 나머지인데 요강 참조라고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좀 이건 또 뭐 과마다 또 뭐 다 이게 스펙트럼이 되게 큰가 봐요. 그냥 다 찢어놨어. 그래가지고 요강을 참조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제가 옮겨 쓰다가 오히려 실수를 하면은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강에 정말 자세히 잘 돼 있어요. 정말 어떻게 무슨 뭐 큼직큼직한 것도 아니고 막 과별로 다 난도질 해놔가지고 하여튼 복잡해요. 한번 봐주세요. 논술 특징이 문제예요. 바로 논술 특징이 뭐냐? 통합과, 이라는 통합과, 물원, 화원, 생원, 지원 다 출제 범위예요. 이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참 처음엔 되게 힘들어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뭐 일반 고등학교에서 이거 투도 4과목 다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과학 1학년 때 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 힘들죠. 네, 무슨 소리냐면 경북대 자연계열 쓰는 학생들 중에 이 과학 과목 다 공부하고 막 통합과학부터 막 평소 공부하고 그런 학생이 어디 있겠어요? 기초 지식 가지고 승부 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냐면 그 기초 지식에 플러스 논술, 우리 논술 강의 들어서 준비하면 더 그래도 도움이 된다. 참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돼요. 2024학년도부터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몇 번의 사실은 좀 변화 과정이 있었는데 좀 뭐 가장 그 특징적인 사실은 작년 수시 때 이제 거의 보면 여기 보세요. 파동의 굴절, 암석과 마그마, 산화헌원, 광합성. 자, 처음으로 물화생지를 다 포함시킨 주제로 출제를 했어요. 아마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화원, 생원, 이거 아마 이제 선호도, 수능 선호도를 가지고 아마 판단해서 이제 출제를 하다가 이제 그러면 나머지 물원이나 지원 선택자들에게는 불리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반영해서 이제 출제를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론이 뭐냐? 다 쓰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그죠? 본인이 자신 있는 거 잘 쓸 수 있잖아요. 본인이 자신 있는 과목 잘 쓰시고요. 거기에 나머지 과목도 잘 풀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제 논술 그 풀이 시간에 이제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그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죠. 그래서 경북대 자연계열 1 논술을 만약 치르고자 한다. AAT 논술을 하고자 한다. 요거의 대상은 우선 경북대 쓰고 싶은 학생들은 당연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지방 국립대 중에 괜찮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알죠? 저 정말 좋은 마음에 드는 대학교 하나도 못 갈 상황이고 정말 내신도 너무 별로고 알죠? 그런데 아까 제가 요강 참조라고 했지만 안에 보면 이렇게 막 그 수능 체제가 막 여러 개가 있는데 잘 보면 또 그렇게 또 막 빡빡하지 않아요. 네, 빡빡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 경북대 자연계열 1 그 준비 추천합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다음 이제 경북대 의학계열 이제 자연계열 2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의학계열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20일 똑같이 20일 날 시험 보는데 똑같아요. 논술 70% 반영이고 교과 30% 반영이고 수능 최저 기준이 있고 점수도 100분 동안 수학 250점 그다음에 과학 100점 이렇게 씁니다. 다른 이제 해당된 과는 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치의예과 선반에는 너무 적긴 하죠. 그래서 그래서 뭐 애매하긴 해요. 치의과 워낙 뭐 인원을 적게 뽑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수능 최저 기준을 보면 하여튼 자 보세요. 아까 앞에서 모집 요강 참조라고 했잖아요. 그 세 개 과인데도 여기도 다 쪼개놨어요. 하여튼 참 희한한 학교예요. 그래가지고 의예 치의에는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그 중에 자신 있는 거 제일 점수 좋은 거 2개 그 다음에 과탐 2개를 평균으로 해서 등급합이 4이내인 것이 이제 의예 치의의 수능 최저인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의예는 그 과탐 2개 평균에 소점 반올림을 하는데 치의에는 절산합니다. 또 희한하죠. 수의에는 상위 2개 그 다음에 탐구 2개인데 이것도 소점 절사하고 등급합은 5입니다. 그래서 3개과 안에서도 이렇게 등급이 다르니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건 뭐 그냥 내볼 때는 그냥 수능 열심히 준비하고 그 다음 볼 것 같았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 자, 이제 의학계열, 경북대 의학계열은 결론이 뭐냐? 생명과학 주제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2024학년도부터 다시 과학논술 시작을 했는데 생명과학 주제로 그동안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시면 그동안은 생명과학 원인인데 아무래도 생명과학 원이 인체 생리다 보니까 의학에 좀 최적화돼 있죠. 주제를 내다가 이제 작년에는 이제 슬슬 업그레이드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포호흡, 그러니까 이제 생명과학 2 주제도 출제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학교별로 이제 그 특징을 봤는데, 그래서 결론부터 또 말하자면, 자, 보시면 되게 학교마다 다 특이하고 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말하지만 해당 학교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 2 공부했고 하면은 저는 권한다. 알죠? 그리고 물투나 화투를 했다? 그럼 경희대 의학학교가 권한다. 그리고 이제 경북대 지방 국립대로서 좋은 학교니까 경북대 가고 싶으면은 역시 권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 이제 아주대 의대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데, 저는 이제 만일 쓸 카드가 뭐 딱히 남는 카드가 있다? 근데 아주대 의대 가고 싶으면은 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난이도 높기 때문에 어떤 학생도 퍼펙트하게 답안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준비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과학논술을 주구장창 길게 준비할 수도 없고요. 예. 그래서 무슨 수능처럼 세트 1, 세트 2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심지어는 뭐 수능 끝난 날 처음 과학논술 준비한 학생도 있어요. 근데 경희대 의학학교는 그 다음 날이에요, 시험이. 예. 다음 날. 좀 준비하기가 좀 난감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과학논술 준비가 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바로 이 과학논술 강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과학논술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이제 이걸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강좌들이 있어요. 예. 예전에는 이제는 그 뭐 과학논술이 없어진 학교들은 이제 빼버리려고 했었는데 또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 주제들이 좋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버리긴 뭐하다. 그래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과학논술 주제로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과학논술 기출 강좌를 이제 좀 새롭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각 과학 이제 경희대, 뭐 아주대 의대, 그다음에 경북대 그래서 이제 과학논술을 기출 강좌를 따로따로 해서 좀 해당 학교만 좀 선발적으로 공부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왜냐면 난이도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틈틈이 보시면 틈틈이 하죠. 여러분 수능 그리고 수시 준비 열심히 하시고 틈틈이 시간 날 때 그래도 일주일에 그냥 한 강좌씩만, 한두 강좌씩 좀 들으면서 좀 이렇게 전체 스케줄에서 그래도 한 바퀴는 좀 다 돌아보고, 알죠? 예. 그러고 이제 또 뭐냐, 조만간 이제 모의 있거든요, 모의. 그래서 모의 논술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연습을 하면 어떨까.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과학논술 준비를 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세 가지. 이건 뭐 항상 강조를 하는데 변하지 않죠. 왜냐하면 왜 변하지 않냐? 뭐 학교에서 출제는 방해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계속 하잖아요. 투를 했으면 해볼만 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개념이 튼튼해야지 이제 그 서술력이 이제 생겨요. 그러니까 개념이 그냥 객관식 문제풀이로만 돼 있으면은 사실 논술이 쉽지 않아요. 뭐 가끔 악필인 친구들이 걱정을 많이 하긴 하는데 제가 뭐 그러면 알아볼 수 있게만 쓰세요. 저도 악필이에요. 알아볼 수 있게만 써주세요. 너무 심하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또 개념은 또 어떻습니까? 그냥 또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논술에 필요한 개념 그런 것들을 제가 일맥삼통 강좌 안에 구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한번 꼭 연습을 해주시고, 두 번째 논제. 학교마다 논제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출 강좌 문제를 꼭 봐야 돼요. 그래서 학교별 스타일이 뭐고 공략 방법이 뭔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개념도 중요한데 공략을 하는 방법이 뭔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통해서 말을 해드리니까 그것도 한번 꼭 신경 써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써야 돼요. 안 쓰면 절대 실력이 안 됩니다. 알겠죠? 제일 권하는 건 뭐냐면 강의를 듣기 전에 문제를 먼저 본인이 풀어보고 강의를 듣는 것을 항상 제일 최고로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생각해보고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어떤 연습과 감이 있어야지 실력이 들어요.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권해드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본 메가 퀘스트를 마치겠는데, 뭐 과학노술 뭐 마이너 중에 마이너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마이너 과연 꼭 마이너인가요? 아니죠. 예. 자, 엄청나게 선택지가 좁아 보이다 보니 아무도 잘 못 오니까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알죠? 예. 그래서 대세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입시다. 이렇게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어쨌든 이렇게 해당 한번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해볼만 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한번 도전해 주시죠. 아시겠죠? 예. 자, 이상 메가 퀘스트 마치겠고요. 이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